또 포기하게 되면 그땐 정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이번엔 견딜 자신이 없어. 사무실 김서준 씨,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꼭 입금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매번 그러시는데 이번엔 정말 기다릴 수 없어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관리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김서준은 좁은 고시원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반복했다. 형광등 불빛이 낡은 복도 벽지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관리인이 돌아서자 서준은 천천히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책상 위엔 먼지 쌓인 건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선생님은 늘 말했다. 서준이는 손끝에서 노래가 들려. 이 아이는 꼭 무대에 서야 해. 하지만 그 꿈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무너졌다. 대학은커녕 학원비조차 낼 수 없었고 서준은 피아노를 포기한 채 편의점과 건설 현장을 오가며 생계를 이어갔다. 31살이 된 지금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음악은 이제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핸드폰 화면엔 미납된 통신비 문자가 쌓여 있었고 통장 잔고는 10,000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준은 노트북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눈이 한 공고에 멈췄다. 백가 저택 전속 운전기사 모집 마이너스 숙식 제공, 안정적 근무 환경, 장기 근속 우대.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월세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지금의 그에게 큰 기회였다. 서준은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경력란을 채우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대형마트 배송, 대리운전, 건설 현장 자재 운반 화려하지 않은 이력들이 빼곡히 적혔다. 하지만 운전 경력만큼은 확실했다. 그는 5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왔고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면접 연락을 받았다. 전화기 너머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백가저택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문에서 신분증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면접 당일 서준은 몇 년 전 형의 결혼식 때 입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소매가 약간 짧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외곽으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자 고급 주택가가 펼쳐졌고 그 끝자락에 백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의 정문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철제 대문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줬다. 서준은 자갈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주변엔 정갈하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분수대가 보였고 저택 본관은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로 위험 있게 서 있었다. 현관 앞에서 서준을 맞이한 건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백소연이었다. 김서준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응접실로 안내된 서준은 가죽 소파에 앉아 면접을 기다렸다. 벽에는 오래된 유화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엔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이곳이 의료재단 이사장의 저택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신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백도연 명예이사장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아있게. 편하게 이야기하세. 도연은 서준의 이력서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운전 경력이 꽤 되는군. 사고 경력은? 서준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없습니다. 5년간 무사고입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소연 씨가 규정과 업무를 설명해 줄 거야. 서준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준은 복도를 지나다 한방 앞에서 멈춰섰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다. 검은 광택이 나는 피아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를 부르는 듯했다. 서준의 손끝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곳에서 그는 운전기사일 뿐이었다. 음악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첫 출근 날 아침, 서준은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고시원 짐을 정리해 저택으로 향했다. 직원 숙소는 본관 뒤편의 별채에 있었다. 깔끔한 원룸 구조의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고시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다. 창문을 열자 정원의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짐을 풀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서준은 본관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오상필 수석 운전기사였다. 50 중반의 그는 반백의 머리에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서준 씨 맞습니까? 오상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서준은 긴장한 채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오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저는 오상필입니다. 앞으로 제가 업무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선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오상필은 서준을 차고로 안내했다. 차고 안엔 세 대의 차량이 정렬되어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식, 흰색 벤츠 E클래스, 그리고 SUV 한 대, 모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 차들은 이사장님과 가족분들의 전용 차량입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운행 전엔 반드시 점검 리스트를 확인하고 운행 후엔 세차와 내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오상필의 설명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출근 시간, 대기 장소, 차량 관리 방법, 가족들의 동선, 금지사항 서준은 메모를 하며 따라갔지만 정보의 양이 압도적이었다. 저택 내부에선 허가 없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2층은 가족들의 사적 공간이니 절대 올라가선 안 됩니다. 식사는 직원 식당에서만 하고 근무 중 사적인 통화나 휴대폰 사용은 금지입니다. 오상필은 차량 점검 방법을 시범 보이며 계속 말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액 모두 매일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상필의 태도는 단순히 업무 설명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마치 서준을 경계하는 듯 보였다. 신입이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처음 몇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곳에서 15년을 일했고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신입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났죠. 서준은 오상필의 말투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했다. 아마도 오랜 세월 혼자 책임져 온 업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게 마뜩자는 모양이었다.
앞으로 당신이 주로 맡을 차량은 SUV입니다. 소연 씨의 업무 동행이나 할인 씨의 외출 시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사장님 차량은 제가 운전하니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상필의 말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서준은 자신이 침범해선 안 될 영역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알겠습니다. 제 업무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오상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합니다. 여기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후가 되자 백소연이 서준을 불렀다. 그녀는 저택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 모든 직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김서준 씨 앉으세요. 소연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저택의 규정집입니다. 직원 행동 수칙, 근무 시간, 복지제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세요. 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봤다. 세세한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복장 규정, 언어 사용, 동선 제한, 보고 책에 마치 군대의 내무 규정을 보는 듯했다. 저희 집안은 오래된 전통을 중시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의료계에서 평생 쌓아오신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직원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소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특히 가족들과의 사적인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가족들이 먼저 말을 걸면 예의 바르게 대답하되 사적인 질문엔 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연은 서준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규칙들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고 질서가 무너지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겁니다. 서준은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곳임을 깨달았다. 첫날 저녁 서준은 직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주방 직원 2명과 정원사 1명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준을 보며 가볍게 인사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서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하루 종일 긴장한 탓에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서준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규칙이 많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은 건 분명 행운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일단 적응하자. 규칙을 지키고 실수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복도에서 본 그랜드 피아노가 계속 떠올랐다. 검은 건반 위로 손을 올리던 그 느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서준은 첫 실전 운전 업무를 맡았다. 백소연이 시내로 나가는 일정이 있었고 서준은 SUV를 몰고 그녀를 태워야 했다. 출발 30분 전 서준은 차량 점검을 마치고 본관 현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오상필은 옆에서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문 여는 타이밍 놓치지 마십시오. 소연 씨는 시간에 민감하십니다. 소연이 나타나자 서준은 재빨리 뒷문을 열었다. 소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차에 올랐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운전석에 앉은 서준은 룸미러로 소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태블릿을 보며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서준은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운전은 무난했다. 서준은 급가속과 급정거를 피하며 부드럽게 운전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소연의 반응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소연이 입을 열었다. 2시간 후에 다시 픽업하러 오세요. 전화드리겠습니다.
서준은 공손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기 시간 동안 서준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핸드폰으론 뉴스를 보며 시간을 때웠지만 마음은 계속 저택으로 향했다. 특히 그 피아노가 자꾸만 떠올랐다. 한 번만 쳐볼 수 있다면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저택으로 돌아온 오후 서준은 차고에서 차량 청소를 하고 있었다. 먼지를 닦고 실내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본관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준의 손이 멈췄다. 쇼팽의 녹턴이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정원을 가로질러 차고까지 들려왔다. 서준은 걸레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본관 2층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주자는 아마도 백하린일 것이었다. 소연의 딸이자 도연의 손녀인 그녀는 예술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서준은 피아노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본관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현관 가까이 다가갔다. 음악은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준의 손끝이 무의식 중에 움직였다. 마치 건반을 누르듯 손가락이 공중에서 춤을 췄다. 하지만 그 순간 오상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서준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오상필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업무 시간에 본관 앞을 배회하면 안 됩니다. 차고로 돌아가십시오.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음악이 들려서 오상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선 규칙이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음악이 좋다고 해서 업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차량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끝났습니다. 오상필은 서준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다. 신입일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나중에 바로잡기 힘듭니다. 소연 씨는 직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십니다. 조심하세요. 서준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차고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아쉬움이 남았다. 그 음악을 조금 더 듣고 싶었다. 그날 밤 서준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들었던 피아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본관의 불빛이 몇 개 켜져 있었다.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제 음악가가 아니야. 운전기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서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악보 한 권을 꺼냈다.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베토벤 소나타 악보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손때 묻은 음표들이 보였다. 서준은 악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다시 칠 수 있을까? 다음 날 서준은 더욱 업무에 집중했다. 오상필의 지적을 되새기며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다. 차량 점검은 더 꼼꼼히 했고 대기 시간엔 차고를 벗어나지 않았다. 본관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서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기선 규칙을 지키는 게 우선이야. 음악은 잊자. 하지만 밤마다 서준의 꿈속엔 피아노가 나타났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 건반 위를 춤추는 손가락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서준은 공허함을 느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규칙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본관 복도를 지나가다 우연히 그 방 앞을 다시 지나게 됐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그랜드 피아노가 고요히 서 있었다. 서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다. 마치 서준을 부르는 것 같았다.
서준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아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건반 덮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서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건반을 누르지 못했다. 규칙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허가 없이 가족들의 물건을 만지면 안 돼. 서준은 손을 거두고 덮개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숙소에서 핸드폰으로 피아노 연주 영상을 찾아봤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나도 저렇게 칠 수 있었는데. 서준은 화면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음악에 대한 갈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준은 저택의 리듬에 조금씩 적응해 갔다. 오상필의 감시 아닌 감시 속에서 실수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소연에게도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은 음악에 대한 갈증은 여전했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본관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원래 청소는 다른 직원의 업무였지만 오상필이 모든 직원이 저택 관리에 협력해야 한다며 서준에게도 간단한 청소를 맡겼다. 서준은 걸레질을 하며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다. 27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긴 생머리에 편안한 캐주얼 차림, 손엔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서준은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성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 백할인이에요. 새로 오신 운전기사분이시죠? 오상필 씨한테 들었어요. 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김서준입니다. 하리는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전 그렇게 격식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서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린의 분위기는 소연과 전혀 달랐다. 소연이 차갑고 단호했다면 하린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우리 집이 규칙이 좀 까다롭죠? 하린의 말에 서준은 당황했다. 가족 앞에서 집안의 규칙에 대해 의견을 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적응하고 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자랐지만 가끔은 답답하거든요. 하린의 솔직한 말투가 서준의 긴장을 조금 풀어줬다. 하린은 스케치북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전 요즘 정원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혹시 시간 나실 때 정원 구경해 보세요. 정말 예뻐요. 서준은 공손히 대답했다. 기회가 되면 그러겠습니다. 하린은 서준의 손을 유심히 바라봤다. 손이 참 길고 예쁘시네요. 악기 연주 같은 거 하셨어요? 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감추었다. 아니요, 별로. 하린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손가락 마디가 유연해 보이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 손 같은데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피아노 좀 쳐요. 전공은 아니지만 취미로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젠가 같이 쳐봐요. 서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히 저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하린은 서준의 반응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럼 청소마저 하세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하린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하리는 자신의 과거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직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주방 직원이 말을 걸었다. 하린 씨 만났어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직원들한테도 항상 친절하시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복도에서 잠깐 뵀습니다. 주방 직원은 계속 말했다. 하린 씨는 예술을 전공하셨는데 할아버지 뜻대로 의료 경영 공부도 하셨대요. 두 가지를 다 해내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항상 밝게 웃으시죠. 서준은 하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손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서준은 정원에서 차량 세차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다. 멀리서 하린이 스케치북을 들고 나무 아래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준은 그녀를 힐끗 보며 세차를 계속했다. 하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준 쪽으로 걸어왔다. 서준 씨, 물 한 잔 드릴까요? 더우시죠? 서준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린은 그래도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그래도 드세요.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서준은 감사 인사를 하며 물을 받아 마셨다. 하린은 그의 옆에 서서 차를 바라보며 말했다. 차 관리 정말 잘하시네요. 오상필 씨도 칭찬하시던데요. 서준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신입인데도 꼼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준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다. 오상필이 겉으로는 엄격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린은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다. 이거 봐주실래요? 오늘 그린 건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그림을 봤다. 정원의 분수대와 나무들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정말 잘 그리셨네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하린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칭찬 들으니 기분 좋네요. 하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서준 씨, 혹시 음악 정말 안 하세요? 저는 서준 씨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서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왜요? 하린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느낌이요. 복도에서 피아노 소리 들을 때 서준 씨 표정이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마치 그리운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린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언젠가 다시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서준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그날 밤 서준은 하린의 말을 곱씹었다. 언젠가 다시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작은 희망처럼 서준의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며 서준은 저택의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오상필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져 이제는 업무 외에도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소연도 서준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듯 더 이상 세세히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속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음악이었다. 어느 날 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본관은 조용했고 모두 잠든 듯했다.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서준은 조심스럽게 숙소를 나와 본관으로 향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까지 다가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직원들은 비상시를 대비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서준은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서준은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 방으로 향했다. 피아노가 있는 방이었다. 문을 열자 그랜드 피아노가 달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다. 서준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서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흰 건반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서준은 손을 뻗어 건반 위에 올렸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첫 음을 눌렀다. 부드러운 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준의 손끝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서준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손가락은 기억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준의 눈은 감겼고 그는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학원 발표회 무대에서 이 곡을 연주했던 순간 선생님의 박수 소리, 부모님의 미소, 관객들의 환호 모든 게 생생했다. 서준은 연주에 몰입했다.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은 그의 숨이었고 피아노는 그의 언어였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백할인이었다. 그녀는 밤늦게 작업을 하다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오던 중이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지? 하리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방으로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서준의 모습이 보였다. 달빛 아래 피아노를 치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하리는 숨을 죽이고 음악을 들었다. 연주는 기교가 뛰어났고 감정은 깊고 진실했다. 하리는 감동에 젖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준의 연주는 단순히 잘 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랜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왜 여기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걸까? 곡이 끝나자 서준은 건반에서 손을 떼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할인이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정말 감동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규칙을 어겼습니다. 할인은 손을 저으며 다가왔다. 아니에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방금 연주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준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인은 그의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서준 씨, 왜 음악을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잘 치시는데 서준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할인은 서준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준 씨는 음악가예요. 지금 하시는 일도 소중하지만 음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서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늦은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할아버지 뜻을 따르느라 제 꿈을 미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노력해요. 서준 씨도 할 수 있어요. 할인의 말에 서준은 용기를 얻었다.
하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일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서준 씨가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하신다고. 할아버지도 분명 감동하실 거예요. 서준은 놀라며 말했다. 안 됩니다. 제가 규칙을 어긴 건데 하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재능과 꿈이요. 서준은 하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일은 비밀로 할게요. 대신 내일 제대로 기회를 만들어 드릴게요. 서준은 감사의 말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하린이 물었다. 얼마나 오래 피아노 치셨어요? 서준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요. 10년 정도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10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네요. 그 세월이 오늘 밤 연주에 다 담겨 있었어요. 서준은 하린과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다. 하린의 말이 그에게 작은 빛을 비춰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하린이 정말 도연에게 말할까? 혹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세수를 하고 제복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차고로 향하는 길, 서준은 오상필과 마주쳤다. 일찍 나오셨네요. 오상필의 말에 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오상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 점검 목록을 건넸다. 오늘은 소연씨 병원 동행이 있습니다. 9시까지 준비해 두세요. 서준은 목록을 받아들고 차량 점검을 시작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냉각수 기계적으로 확인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점검을 마치고 차를 대기 장소로 이동시킬 때 본관 현관 쪽에서 소연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준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소연이 차에 탔고 서준은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룸미러로 소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소연을 내려드리고 서준은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린의 메시지였다. 서준 씨, 오늘 오후 3시에 할아버지 서재로 와주세요. 할아버지께서 뵙고 싶어 하세요. 서준의 손이 떨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오후 2시 소연을 태우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준은 차고에 차를 세우고 숙소로 돌아가 옷을 정돈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시가 가까워지자 서준은 본관으로 향했다. 본관 2층 복도는 처음 올라가 보는 곳이었다. 직원들에게 금지된 공간이었지만 하린의 안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복도 끝에 하린이 서 있었다. 서준 씨, 이쪽이에요.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서재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서준 씨 오셨어요. 들어오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린이 문을 열고 서준을 안으로 안내했다. 서재는 넓고 고풍스러웠다. 책장엔 의학 서적과 고전 문학이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은 긴장한 채 인사했다. 이사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다. 하린이가 어젯밤 내 연주를 들었다더구나.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피아노를 쳤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서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도연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하린이가 영상을 보여줬네.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 서준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의 눈빛엔 호기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지금 한 곡 쳐줄 수 있겠나? 도연의 요청에 서준은 당황했다. 지금 여기서요? 하린이 옆에서 말했다. 할아버지 서재 옆방에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쓰시던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가보세. 세 사람은 옆방으로 이동했다. 작은 방 한쪽에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쳐보게.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서준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선택했다. 차분하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곡이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지고 첫 음이 울려 퍼졌다. 서준은 눈을 감고 연주에 집중했다.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도연과 하리는 숨죽여 들었다. 연주가 끝나자 도연은 박수를 쳤다. 훌륭하네. 정말 훌륭해.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서 배웠나?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음악 영재 과정도 다녔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군. 하지만 재능은 여전하네. 서준은 감사의 말을 했다. 과찬이십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네, 앞으로 저녁 시간에 이 피아노를 써도 좋네. 하린이가 관리하고 있으니 그 아이와 상의해서 쓰게.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음악은 나눠야 하는 거야. 재능이 있는데 숨겨둘 필요 없네. 하린도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서준 씨, 정말 잘 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며 소연이 들어왔다.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가. 소연은 서준이 있는 걸 보고 멈춰섰다. 서준 씨가 왜 여기 있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연이 설명했다. 소연아, 이 친구가 피아노를 아주 잘 치더구나. 방금 연주를 들었네. 소연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래서요? 도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앞으로 저녁 시간에 이 피아노를 쓰게 했네. 소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다 서준을 향해 돌아섰다. 서준 씨,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서준은 긴장하며 고개를 숙이고 소연을 따라 복도로 나왔다. 소연은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 규정을 기억하시죠? 허가 없이 2층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서준은 황급히 설명했다. 하린 씨께서 이사장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소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에게 먼저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 집의 운영 책임자입니다. 직원들의 동선과 업무는 제가 관리해야 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연은 서준의 진지한 태도에 조금 누그러졌다. 피아노 연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규칙은 지켜주세요. 직원과 가족 간의 선은 분명해야 합니다. 서준은 소연의 말에 수긍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연은 복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서준 씨가 성실하게 일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질서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탈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서준은 소연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녀는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책임자로서 질서를 지키려는 것뿐이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럼 아래층으로 내려가세요.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서준은 계단을 내려가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연의 허락을 받았지만 소연의 경계는 여전했다. 차고로 돌아가는 길에 오상필과 마주쳤다. 2층에 다녀오셨습니까? 오상필의 목소리엔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서준은 간단히 설명했다. 이사장님께서 부르셔서 다녀왔습니다. 오상필은 눈썹을 치켜 세웠다. 무슨 일로요? 서준은 대답을 망설였다. 오상필은 계속 물었다. 혹시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상필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입이 이사장님과 직접 면담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준은 오상필의 경계심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아노 연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 연주를 들으셨고 앞으로 저녁 시간에 피아노를 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상필의 표정이 굳어졌다. 피아노요? 서준 씨가 피아노를 칩니까? 오상필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배웠습니다. 오상필은 잠시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다. 그런 재능이 있으면 왜 여기서 운전기사를 하는 겁니까? 서준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워서요. 음악으론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오상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집은 규칙이 엄격합니다. 이사장님의 허락이 있어도 다른 직원들이나 소연 씨의 눈엔 특별 대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준은 오상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상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는 15년간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봤죠.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 문제를 일으켜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어떤 쪽이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서준은 오상필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오상필은 자신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서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제 일을 성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음악은 제 개인 시간에만 할 것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상필은 서준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들과 너무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특히 하린 씨는 친절하시지만 그렇다고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선을 지키십시오. 서준은 오상필의 조언을 새겨들었다. 알겠습니다. 오상필은 차고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저녁 차량 정비 잊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이사장님 병원 일정이 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혼자 남은 서준은 차량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도연의 허락은 얻었지만 소연의 경계와 오상필의 불신은 여전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음악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본관 2층으로 올라갔다. 할인이 피아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 씨, 엄마한테 혼났죠? 서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주의를 받았습니다. 할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미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서준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쓰라고 하셨어요. 서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할인이 물었다. 오늘은 뭘 연습하실 거예요? 서준은 생각하다 대답했다.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쳐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연습했던 곡인데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서준은 악보를 펼치고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연스러워졌다. 할인은 옆에서 조용히 들으며 미소 지었다. 1시간이 지나고 서준은 연습을 마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인이 말했다. 서준 씨, 정말 멋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세요. 언젠가 무대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무대는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이렇게 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서준 씨는 무대에 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서준은 할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며칠이 지나며 서준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아갔다. 낮엔 운전기사로 성실히 일하고 저녁이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했다. 할인은 종종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언을 해줬고 때로는 함께 연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저택 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서준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며 수군거렸고 오상필은 여전히 거리를 두며 서준을 관찰했다. 소연은 서준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지켜봤고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오전 서준은 소연을 병원에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운전 중 신호를 하나 놓쳐 급정거를 해야 했다. 소연은 뒤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며 서류를 떨어뜨렸다.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준은 황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순간 신호를 놓쳤습니다. 소연은 떨어진 서류를 주우며 말했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피아노 연습 때문에 피곤하신 건 아닌가요? 서준은 당황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서준은 그녀의 불만을 느낄 수 있었다. 저택에 돌아온 후 소연은 서준을 따로 불렀다. 서준 씨, 앉으세요. 소연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준은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다. 오늘 운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기선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소연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서준 씨가 피아노를 치는 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제가 뭐라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본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운전기사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세요. 서준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소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 씨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집엔 많은 사람이 일하고 모두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만 관대하면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갖게 돼요. 이해하시죠?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합니다. 소연 씨 입장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해주세요. 그럼 나가보세요. 서준은 사무실을 나와 차고로 향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고에 도착하자 오상필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 씨한테 불려갔다면서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아침 운전 실수에 대해 주의를 받았습니다. 오상필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요즘 서준 씨 피아노에만 신경 쓰는 것 같더니. 서준은 반박하려 했지만 오상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녁마다 2층에 올라가고 운전 업무는 대충 하고 다른 직원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오상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준은 답답함을 느꼈다. 저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실수는 인정하지만 평소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상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서준 씨, 여기선 최선만으론 부족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가족을 모시는 일인데 실수가 용납됩니까? 서준은 할 말이 없었다. 오상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오상필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서준 씨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오래 하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피아노는 취미고 운전이 본업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서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았다. 숙소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자신이 두 가지를 다 해낼 수 있을까? 음악과 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다음 날 할인이 서준을 찾아왔다. 서준 씨, 어제 왜 안 오셨어요? 서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할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서준은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할인 씨, 제가 피아노 치는 게 다른 분들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소연 씨도 오상필 씨도 모두 제게 업무에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할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할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데.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사장님의 허락이 있어도 다른 분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합니다. 할인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서준은 손을 뺐다. 아니에요. 더 이상 할인 씨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할인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서준 씨 서준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할인 씨의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오후 서준은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이사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연은 책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가? 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피아노 연습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 같아서 당분간 연습을 쉬고 싶습니다. 도연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왜 그런가? 다른 직원들이 뭐라 하던가? 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다들 제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연 씨께서도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셨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운전기사로서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한 가지는 명심하게. 음악은 자네의 재능이고 그걸 숨기는 건 옳지 않아. 언젠가 다시 시작할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게.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은 서준을 배웅하며 말했다. 자네, 너무 주눅 들지 말게. 여기서 일하는 건 자네 인생의 한 단계일 뿐이야.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네.
서준은 도연의 말에 작은 위로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밤 서준은 피아노 방을 지나쳤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다. 안에서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돌리고 숙소로 향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준은 피아노를 완전히 멀리하고 업무에만 집중했다. 차량 점검은 더욱 꼼꼼히 했고 운전은 완벽을 기했다. 소연의 지적은 줄어들었고 오상필도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안정된 것 같았다. 하지만 서준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밤마다 피아노 꿈을 꿨고 아침에 깨면 공허함이 밀려왔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다. 하리는 멀리서 서준을 지켜보며 걱정했지만 서준이 거리를 두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차고에서 혼자 차를 닦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서준은 계속 작업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게 맞는 건가? 음악을 포기하고 여기 있는 게? 그때 차고 문이 열리며 오상필이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까? 서준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네, 내일 일정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상필은 서준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서준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오상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피아노 그만둔 것 때문인가요?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상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서준은 놀라며 오상필을 바라봤다. 오상필은 어색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서준 씨 연주를 한 번 들었습니다. 하린 씨가 녹음한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정말 좋더군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만 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은 오상필의 고백에 당황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일도 소중하고 음악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오상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준 씨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서준 씨한테 너무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상필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서준 씨가 부러웠습니다. 재능도 있고 젊고 앞날이 밝은데 저는 평생 이 일만 했거든요. 다른 걸 해볼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서준 씨한테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서준은 오상필의 진심을 느꼈다. 아닙니다. 오상필 씨는 이 일을 15년간 해오셨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오상필은 쓸쓸하게 웃었다. 대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걸 모르니까 계속한 거죠. 서준 씨는 다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오상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준 씨, 피아노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소연 씨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 씨가 업무도 잘하고 있고 피아노 치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상필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민폐가 아닙니다. 재능을 살리는 겁니다. 서준 씨, 제 말 들으세요. 이대로 가다간 서준 씨 자신을 잃을 겁니다. 서준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오상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고를 나갔다. 혼자 남은 서준은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며칠 후 소연이 서준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서준 씨, 앉으세요. 서준은 긴장하며 앉았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오상필 씨한테 들었습니다. 서준 씨가 피아노를 완전히 그만뒀다고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소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서준 씨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할인이가 들려줬는데 정말 아름답더군요. 서준은 놀라며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계속 말했다. 저는 책임자로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준 씨의 재능을 막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소연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서준 씨, 피아노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허락합니다. 단 업무는 계속 성실히 해주시고요.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너무 경직됐던 것 같습니다.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니까요. 서준 씨가 행복해야 일도 잘하실 거예요. 서준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허락을 받았지만 과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한번 꺾인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서준은 소연의 사무실을 나와 정원을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피아노 방 앞에 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달빛이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방 안으로 들어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바라봤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두려웠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그만둬야 한다면 그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서준은 피아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치지 못하고 일어났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할인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서준 씨, 할인의 목소리는 안타까웠다.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할인은 서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서준은 여전히 피아노를 치지 못했다. 허락을 받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매일 밤 피아노 방 앞을 지나치며 망설이다가 돌아서곤 했다. 마음속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도연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정이 있었다. 운전 중 룸미러로 도연을 살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서준은 차에서 내려 도연을 부축했다. 도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 피아노는 안 치나? 서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네, 최근엔 연습을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소연이가 다시 허락했다던데. 서준은 말문이 막혔다. 도연은 서준의 표정을 읽으며 말을 이었다. 두려운가?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도연은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나이가 몇인가? 서준은 대답했다. 31입니다. 도연은 웃으며 말했다. 31면 아직 젊은데 뭐가 두렵나? 서준은 솔직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포기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한 번 꿈을 접는 건 견딜 수 있었는데 두 번은 자신이 없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자네, 내 이야기를 들어볼 텐가? 서준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네. 의학을 공부하라는 아버지 뜻을 따랐지만
마음속엔 늘 그림이 있었지.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어. 사람들은 취미라고 했지만 나한텐 꿈이었네. 서준은 도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도연은 계속 말했다. 4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 의사로 사는 것과 화가로 사는 것, 둘 다 내 인생이라는 걸. 하나를 포기해야 다른 하나를 얻는 게 아니야. 둘 다 할 수 있어.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지. 도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도 마찬가지야.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무대에 서지 못해도 언젠가는 설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서준은 도연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오늘 저녁에 날 위해 한 곡 쳐주겠나? 도연의 요청에 서준은 망설였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담 갖지 말게. 그냥 내가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일 뿐이야. 자네 연주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병원 업무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작은 가족 모임이 있네. 친척 몇 명과 오랜 친구들이 올 거야. 그 자리에서 연주 한 곡 부탁해도 되겠나? 서준은 놀라며 물었다. 가족 모임에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식 무대는 아니지만 자네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사람들 앞에서 치는 연습도 해야지. 서준은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맙네. 그날 저녁 서준은 오랜만에 피아노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피아노가 그를 맞이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열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첫 음을 눌렀다. 음은 맑고 깨끗했다. 서준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서준은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움과 아픔, 희망이 모두 담긴 연주였다. 곡이 끝나자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돌아봤다. 도연이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역시 훌륭하네. 너의 연주 덕분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 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도연은 방 안으로 들어와 서준 옆에 섰다. 자네, 음악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 여기서 일하든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든 음악만큼은 놓지 말게. 그게 자네의 본 모습이니까. 서준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사장님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도연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용기는 자네 안에 있었어. 내가 한 건 그걸 꺼내도록 도운 것뿐이야. 도연은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말 모임 기대하고 있겠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치면 돼. 서준은 혼자 남아 피아노를 바라봤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서준은 연주하며 느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연습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할인이 계단 위에서 내려왔다. 서준 씨 연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인 씨 덕분입니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서준 씨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할인은 계단을 내려와 서준 옆에 섰다. 주말 모임 이야기 들으셨죠?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저도 손님들 앞에서 서준 씨 연주를 자랑하고 싶어요. 서준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할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리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 씨,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준 씨는 할 수 있어요. 음악은 서준 씨의 언어니까요. 서준은 하린의 눈빛에서 따뜻한 격려를 느꼈다. 네,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서준은 웃으며 인사했다. 깨어났을 때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언젠가 저 꿈을 현실로 만들 거야. 다음 날부터 서준은 주말 모임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낮엔 운전기사로 일하고 저녁이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상필도 서준을 응원했고 소연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다. 저택의 분위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주말이 다가오자 서준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10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기보다 설렜다. 도연의 격려, 할인의 응원,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서준에게 힘을 줬다. 금요일 저녁 서준은 마지막 연습을 했다. 연주할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다. 서정적이면서도 깊은 감정이 담긴 곡으로 서준이 가장 좋아하는 곡 중 하나였다. 연습을 마친 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준비됐어. 그날 밤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년 전 피아노를 포기했을 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준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늦은 봄이 찾아온 것이다. 토요일 아침 저택은 분주했다. 저녁 가족 모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주방에선 음식을 만들고 거실과 식당은 깨끗이 정리됐다. 서준도 손님들의 차량 안내를 돕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5시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었다. 서준은 차량을 안내하며 정중히 인사했다.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위 있는 모습이었다. 서준은 긴장이 되었지만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6시가 되자 모든 손님이 도착했다. 거실엔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준은 주방 옆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호출을 기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곧 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고 서준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며 대기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이 서준을 불렀다. 서준 씨, 이리 오게. 서준은 긴장한 채 거실로 들어갔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다. 도연이 소개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우리 집 운전기사인데 피아노를 아주 잘 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을 위해 연주를 준비했으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한 노신사가 물었다. 운전기사가 피아노를 친다고?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서준은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다. 피아노는 거실 한쪽에 준비되어 있었다. 서준은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서준은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공간을 채웠다. 서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연주하는 동안 서준은 모든 걸 잊었다. 긴장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다.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그때의 감정, 음악과 하나 되는 느낌. 모든 게 생생했다.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다. 서준은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연이 다가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정말 훌륭했네. 모두가 감동했어.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전문 연주자 수준인데요. 서준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릴 때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거라 많이 부족합니다. 한 부인이 말했다. 부족하다니요. 프로페셔널한 실력인데요. 왜 음악을 직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시 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서준 씨는 정말 멋진 연주자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시작하셨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능은 나눠야 하는 거니까. 숨겨두는 건 아깝지. 모임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 계속됐다. 손님들은 서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꼭 무대에 서야 합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분을 처음 봤어요. 응원하겠습니다. 서준은 감사의 인사를 반복했다. 모임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서준은 차고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소연이 다가왔다. 서준 씨. 서준은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의 표정은 부드러웠다. 오늘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대했던 것 같아 미안합니다. 소연의 말에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연 씨는 책임자로서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서준 씨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음악이 서준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소연은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편하게 일하세요. 피아노도 마음껏 치시고요. 제가 돕겠습니다. 서준은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잠시 후 오상필이 나타났다. 서준 씨, 오늘 연주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준은 오상필을 바라봤다. 오상필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주방 뒤에서 몰래요. 정말 감동적이더군요. 오상필은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제가 서준 씨한테 오해가 많았습니다. 질투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서준 씨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더 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오상필은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서준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오해와 갈등은 이제 완전히 풀렸다. 밤이 깊어지고 서준은 숙소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을 돌아봤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 것, 박수를 받은 것, 격려를 들은 것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다시 시작했어.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작은 소망을 빌었다. 언젠가 진짜 무대에 서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준의 일상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낮엔 운전기사로 성실히 일하고 저녁이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했다. 도연은 종종 서준의 연주를 들으러 왔고 하리는 함께 연탄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소연도 가끔 문을 열고 듣다 가곤 했다.
오상필은 서준과 좋은 동료가 됐다. 두 사람은 업무를 나누며 서로를 도왔고 때로는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상필은 서준에게 운전 노하우를 알려줬고 서준은 오상필에게 음악 이야기를 들려줬다. 저택의 다른 직원들도 서준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주방 직원은 저녁마다 간식을 챙겨줬고 정원사는 꽃을 꺾어 피아노 방에 놓아줬다. 서준은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자신을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준은 이제 저택의 완전한 일원이 됐다. 운전 실력은 더욱 늘었고 피아노 연주도 날로 발전했다. 도연은 서준에게 음악 학원을 다시 다녀보라고 제안했고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준은 깊이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도연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사장님,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자네는 아직 젊고 재능도 있어. 늦은 게 아니야.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네. 자네가 스스로 일어선 거야.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지. 그날 밤 서준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연습을 했다. 내일부터 음악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했다. 낮엔 일하고 저녁엔 학원에 가고 밤엔 연습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연주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삶에 늦은 봄이 찾아온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피어난 꿈. 서준은 그 꿈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저택의 창문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서준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피아노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희망의 노래였고 새로운 시작의 선율이었다. 은빛 저택에 숨은 선율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